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7년 제4회 세 번째 과목 건설시공학 4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한중 콘크리트, 그죠? 추울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입니다. 공사에 콘크리트의 물 결합 제비는 원칙적으로 얼마 이하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 배합할 때 물 시멘트 비는 60%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밀 콘크리트, 그죠? 자, 수밀 콘크리트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죠? 수밀성을 강화한 거죠. 요거는 얼마였다? 50% 이하로 했다. 비교해서 두 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니까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 60% 이하 답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혼화재다, 그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시멘트량의 1% 정도 이하로 배합 설계해서 그 자체의 용적을 무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혼화재는 콘크리트 성질 개량을 위하여 넣는다, 그죠? 그래서 시멘트 총량의 5% 이상 사용되는 것을 혼화재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종류로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실리카 퓨움 등이 있습니다. 포졸란 반응이 있는 것은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규산 백토가 포졸란 반응이 있었죠. 인공산으로는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소성 점토 등이 있다, 그죠?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강제면에 강필로 볼트 구멍 위치와 절단 개소 등을 그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는 것을 본뜨기라고 했죠. 그죠? 얇은 간판에 실제적인 모양으로 본을 떠보는 거죠. 지금은 본을 떠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볼트 구멍 위치나 절단 개소 등을 그려본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금매김이죠. 강필로 볼트 구멍이나 절단 개소를 그리는 건 금매김이고요. 강판의 실제적인 모양으로 그대로 본을 떠보는 건 본뜨기가 됩니다. 원척도라는 건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각부 상세, 재의 길이 등을 원척, 실제 크기로 그려보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바로잡기는 강제의 변형이 있으면 공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금매김 하기 전에 변형을 바로잡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볼트 구멍하고 절단 개소를 그리는 건 금매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하고요. 흙막이 밖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흙막이가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자,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상부에 흙이 쌓여 있는데 하부를 굴착하다 보니까 토합의 차 때문에 흙막이 바깥 흙이 밀려 들어서 흙막이가 파괴되는 거죠. 바로 히빙 현상이었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45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AE제 특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AE제는요, 연행 공기죠, 그죠? 그래서 수분, 물을 적게 넣더라도 공기에 의해서 작업성을 증대시킨 그러한 특징이 있죠. 내구성, 수밀성이 증대됩니다. 단위 수량 감소된다, 그죠? 건조 수축, 물이 없기 때문에요. 물이 적어도 되니까 건조 수축 감소됩니다. 하지만 블리딩 현상은 뭐였냐면 콘크리트를 비볐을 때 물이 분리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물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 블리딩 현상도 감소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에서 탈설하는 콘크리트 말뚝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말뚝을 현장에 이제 시공해서 박는 거죠, 그죠? 자, 말뚝 중심 간격은 2.5D 이상 또는 750mm 중에서 큰 값으로 했습니다. 말뚝을 적재하는 장소는 시공 장소와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고 집안이 경관 곳으로 한다. 좋습니다.
말뚝을 저장할 때는 2단 이하로 저장합니다. 말뚝 받침대는 동일선상에 위치하여 약 파손이 적게 됩니다. 시공하는 순서는 주변 다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에서 중앙부로 박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주변 다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뚝의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위의 말뚝을 먼저 박고 점차 중앙부 말뚝을 박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틀린 설명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네, 해설 내용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47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공사 중에서 콘크리트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어붙기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크다. 묽은 콘크리트는 빨리 굳어지지 않겠죠. 계속해서 거푸집 벽을 미니까요. 측압이 크다라고 해야죠. 그죠? 미는 힘이 커지겠죠. 거푸집의 수평 단면이 작을수록 측압이 작다. 클수록 크다니까 작을수록 작다입니다. 철골 철근량은 적을수록 측압이 크다였죠. 많을수록 측압은 작아진다. 맞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건설 공사 완료 후에 보수나 재시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처에 예치하는 공사 금액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죠? 우리가 공사가 끝나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또는 재시공해야 될 부분 때문에 발주처에 금액을 예치한다. 그죠? 요거를 하자 보증금이다라고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공사에서 거푸집 검사 시 받침 기둥 검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검사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가 각각 뭐를 검사한다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제된 것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기둥 또는 지주의 안전 하중 검사입니다. 서포트의 수직 여부 및 간격을 검사합니다. 서포트의 편심, 처짐, 나사의 느슨함 정도 검사합니다. 수평 연결대 설치 여부 검사합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포트의 수직 여부와 간격, 맞다 그죠? 서포트의 편심, 처짐, 나사의 느슨함 정도, 맞죠? 수평 연결대 설치 여부 맞는데요. 폼타이 등 조인 철물 재질은 검사 대상 아닙니다. 자, 5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구성 요소 중에서 부주 공정입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주공정이 있었죠. 그죠? 크리티컬 패스였는데요. 요거는 부주공정은 크리티컬 패스, 가장 긴 주공정 다음으로 긴 경로입니다. 그래서 주공정 다음으로 긴 경로의 패스를 부주공정이라 합니다. 자, 첫 번째,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정을 의미하고요. 공정이 부분적, 불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주공정화할 가능성이 많은 공정이 부주공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 단축 시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공기를 단축할 때는 가장 긴 주공정, 크리티컬 패스부터 단축한다. 그죠? 그 다음이 부주공정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공기 단축할 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51번 넘어갑니다. 토공상의 굴착기계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백호는 다른 말로는 드래그, 셔블 동일하다. 그죠? 자, 힘이 좋은 파워 셔블 빼고는 전부 다 기계가 위치한 곳보다 낮은 곳을 굴착한다. 맞습니다. 파워 셔벨은 기계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는 데 사용됩니다. 드래그 라인은 기계보다 낮은 곳의 흙을 긁어 모으는 데 사용합니다. 클램쉘은 기계보다 높은 곳 아니죠, 그죠?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이 가능한 게 클램쉘이었죠.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52번 넘어갑니다.
무량판 구조에 사용되는 특수 상자 모양. 그래서 이렇게 빵 와플 모양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워플봉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철근의 이음 위치는 되도록 응력이 큰 곳을 피한다. 응력이 작은 곳에서 이어진다. 맞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음할 때는 한 곳에서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야 한다. 한 곳에 이음을 이렇게 집중시켜서 안 되죠, 그죠? 한 곳에서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철근의 이음에는 겹침 이음, 용접 이음, 기계적 이음 등이 있습니다. 철근 이음은 힘의 전달이 연속적이고 응력 집중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맞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표준 시방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시방서가 뭔가 하면요. 시공 방법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재료 들어가야겠죠.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공사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검사하고 시험하겠다라는 건 시공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니까 들어가야겠죠. 근데 공사비는 얼마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근데 55번, 예, 시방서와 달리 요거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공사 계약서입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니까요. 공사 내용이 무엇이다 정도는 들어가야죠. 공사명, 공사 장소, 그죠? 돈이 얼마다? 어떻게 돈 주겠다? 계약할 때 필요하겠죠. 도급 금액 및 지불 방법.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지연이나 공사가 완료 못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어떻게 부담하겠다. 계약할 때 이야기 되어야겠죠. 근데 공사 계약 사안에 구체적으로 재해를 방지하는 대책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6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모래의 부피 증가 계수가 15%. 모래를 이렇게 굴토해 놓으면 부피가 커지죠. 그죠? 15% 부피가 커집니다. 굴토량이 261m의 상승이라면 잔토 처리량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잔토 처리량은 굴토량 곱하기 최적 환상 계수를 해주면 됩니다. 굴토량이 261이고요. 부피가 15% 증가된다라는 건 100%에서 15%가 증가되니까 더해줘야죠. 115%가 되는 거죠. 퍼센트를 떼면 나누기 100하니까요. 곱하기 1.15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계산하면 300.15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57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축 생산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CM은 시공자가 직접 공사의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과정을 포함하는 건설 공사 전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했는데요. CM은 시공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가 들어오죠.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설계, 시공, 사용 부분에 대하여 전체 과정을 계획해서 공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화는 종래의 단순한 시공업과 비교하여 건설 사업 전반에 걸쳐서 종합, 기획, 관리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를 뜻한다. 그죠? 요거 맞는 설명이죠. 그죠? 자, 종합 건설업 제도 이시화다. 그죠? 건설업의 대규모와 전문화에 따라 단순 기술 시공이 아닌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업무 영역의 확대를 이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발주자와 직접 공사 계약을 하는 업자를 발주자와입니다. 발주자와 직접 공사하는 건 하도급이 아니라 도급자죠. 도급자가 또 도급을 줬을 때 하도급이 되죠. 그죠? 감리자란
시공자의 위탁을 받아 공사 시공 과정을 검사 승인하는 게 아니고요.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죠. 감리자는 발주자가, 그죠? 발주자의 위탁을 받죠. 그래서 발주자가 시공자가 시공 똑바로 하는지 감리해라. 그죠? 이게 바로 감리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맞는 설명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58번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LW라고 되어 있다, 그죠?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LW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워터 글라스, 물유리라고 합니다. 또는 규산 소다 용액과 시멘트 현타객을 혼합한 후에 집안에 주입해서 집안을 강화하고 차수, 물을 차단하는 목적을 얻기 위하여 개발한 약액주입 공법을 뜻한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1번 물유리 용액과 시멘트 현타객을 혼합하면 규산 수화물을 생성하여 겔화하는 특성을 이용한 공법이다. 2번 지방 강화와 차수 목적을 얻기 위한 약액주입 공법의 일종이다. 맞다, 그죠? 3번 미세 공극의 집안에서도 그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 LW 공법은 자갈층, 모래층 전면 침투가 가능합니다. 연약한 점성토나 실트층은 액상으로 주입되나 미세한 공극의 집안에는 주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세한 공극이 있는 집안은 적용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3번이 틀렸고요. 배합비 조절로 겔타임 조절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파란색 표 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9번 넘어갑니다. 철근 가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대지의 여유가 없어도 정밀도 확보를 위해 현장 가공을 우선적으로 한다 했는데요. 자, 정밀한 건 현장 가공이 아니라 공장에서 가공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설명 틀렸습니다. 대지의 여유가 없고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는 공장 가공을 우선하는 게 좋습니다. 철근 가공은 현장 가공, 공장 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장 가공은 현장 가공에 비해 절단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장 가공은 현장 가공보다 운반비는 높은 경우가 많다. 그죠? 공장에서 가공해서 일일이 현장 운반하다 보니까 운반비는 높아질 수 있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현장 용접 시에 기온과 관계없이 부재를 예열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다, 그죠? 자, 기온이 낮아져서요, 모재 표면 온도가 0도씨 미만일 때는 적어도 20도씨 이상 예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1번 됩니다. 철골을 세우는 장비는 철골 구조 형태나 총 중량 고려해야겠죠. 철골 세우기는 가조립 후에 변형 바로잡기 합니다. 가조립 시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가볼트 조임을 하는 게 맞다. 그죠? 자, 60번도요.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틀린 거 1번 답 되겠습니다. 건설 재료학 6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스틱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죠. 전기 절연성 양호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열에 약하죠. 내열성, 내유성은 약하다 해야죠. 그죠? 2번 틀렸죠. 착색이 자유롭고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고요. 내약품성 있고 접착성이 우수하다. 그죠?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2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대략 얼마 정도인가라고 했는데요. 단단한 재질은 압축 강도가 크다 그랬죠. 나무처럼 자라는 건 인장 강도가 크다라고 했죠. 자,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에서 13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의 10배에서 13배 정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63번 넘어갑니다. 자, 앞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빨간색 별표하겠습니다.
금속 성형 가공 제품 중에서 천정이나 벽의 모르타르 바름 바탕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죠? 메탈라스입니다. 영강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물 눈을 내고 느려 철망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천정이나 벽 등의 모르타르 바름 바탕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죠. 답은 2번 되어 있습니다. 63번을 안 보고 간 것 같아요. 63번 했네요. 6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온소성의 무수석고를 특별히 화학 처리한 것으로 퀸즈 시멘트라고도 합니다. 그죠? 퀸즈 시멘트는 경석고 플라스터다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수분 상승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 얇은 피막으로 되어 침적한 물질은, 자, 우리가 블리딩 현상이죠. 예, 콘크리트 비벼놓은데 물이 올라옵니다. 그죠? 블리딩 현상 때문에 블리딩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 침전한 미세한 물질. 그죠? 물에 떠올라온 미세한 침전물을 뜻합니다. 바로 요거를 레이턴스다라고 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6번 넘어갑니다. 보통 벽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구워진 것일수록 치수가 작아지고 색이 옅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빵도 잘 구우면 색이 진해지죠. 그렇듯이 벽돌도 잘 구워진 것일수록 색이 매우 짙으며 두드리면 맑은 청음이 나고 치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잘 구워진 것일수록 치수가 작아지고 색이 짙어지며 해야죠. 두드리면 탁음이 난다가 아니라 맑은 청음이 난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그죠? 자, 요 문제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고요. 건축용 점토 소성 벽돌의 적색은 원료의 산화 철 성분에 기인합니다. 보통 벽돌의 기본 치수는 190, 90, 50, 7이죠. 진흙을 빚어 소성하여 만든 벽돌로서 점토 벽돌은 진흙을 빚어 소성하여 만든 벽돌이다. 그죠? 자, 틀린 설명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단열 재료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세라믹 파이버, 앞면, 성면, 글라스울인데요. 세라믹 파이버는 열 전도성이 낮아요. 내화 벽돌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가볍고 단열 효과가 좋고 단열 재료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세라믹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천연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인조석을 찾아라는 거다. 그죠? 트레버틴, 대리석, 화강석, 테라조. 자, 이 중에 4번 테라조는요, 대리석을 종속으로 한 인조석의 일종입니다. 테라조판은 부순 골재, 안료, 시멘트 등을 혼합한 콘크리트로 성형하고 경화한 다음에 표면을 연마하고 광택을 내어 마무리한 인조석의 판상 제품을 테라조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69번 넘어갑니다. 시멘트의 안정성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시멘트의 안정성 시험은요,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이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0번 파란색 별표하도록 할게요. 다음 중 20도씨 기건 상태에서 단열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있습니다. 화강암, 판유리, 알루미늄, A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였다. 그죠? 그래서 기포가 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열성이 아주 좋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락울, 질석, 폴라이트, 화산 자갈인데요. 자, 요 중에서 락울이다. 그죠? 앞면이라고 하는데요. 단열재로 사용되고 골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목재의 건조 전 질량은 200g, 건조 후 전건 질량에도 되고 절대 건조, 절건 질량 동일하다. 그죠? 150입니다. 함수율을 계산하라.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자, 함수율은요. 함, 건전, 전건, 정건 또는 절건, 절건 이렇게 외웠죠. 그죠? 그래서 건전이니까요. 건조전 질량 200 마이너스 정건, 절건, 정건, 절건이니까요. 150, 150 이렇게 함수율 그죠? 해서 퍼센트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3.33%가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넘어가겠습니다. 합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곡면 가공 시 균열이 발생한다. 아니죠, 그죠? 곡면 가공을 해도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함수율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의 변형이 크다. 아니죠, 그죠? 함수율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수성이 크다. 예, 물에 잘 견디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네. 표면 가공법으로 흡음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건 맞다. 그죠? 내수성이 매우 작다 틀렸죠? 금방 내수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을 나타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컨시스턴시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물의 양에 의한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나타냅니다. 워커빌리티는 작업성이죠, 그죠? 콘크리트에 부어넣기 작업 시의 작업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을 뜻합니다. 피니셔빌리티는 마감성이다라고 했죠, 그죠?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장골재율, 장골재의 입도 등에 따른 마무리 작업의 난이도다. 맞다, 그죠? 플라스티시티는 성경성이었죠. 모양을 만들기 좋은 성격이었죠. 콘크리트를 펌핑하여 부어넣는 위치까지 이동시킬 때의 펌핑성이다. 요거는 펌퍼빌리티를 설명했죠. 그죠? 틀린 설명 4번입니다.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은요,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허물어지거나 분리가 되지 않는 정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했습니다. 7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경화하는 미장 재료는, 자, 탄산가스와 경화하는 걸 기경성이다라고 했죠. 그죠? 기회돌이라고 외웠잖아요. 자, 기경성은 기회돌, 회반죽, 그 다음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그죠? 이런 게 해당되었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예. 해설 내용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경성, 기회돌이었죠. 석회, 회반죽, 회사벽, 돌할 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가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76번 넘어갑니다. 대리석의 성질과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석질이 치밀하고 판석으로서 지붕 외벽에 사용되며 비석, 숫돌로도 사용된다. 조적재, 기초석재 등으로 주로 쓰인다. 내화재 또는 높으나 조잡하여 경량골재, 내화재에 사용된다. 열산에는 약하지만 외관이 미려하여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자, 대리석의 용도 몇 번이죠? 4번이죠. 그죠? 대리석은 석회암이 변화되어 결정화된 것이고요. 치밀하고 견고합니다. 열이나 산에는 약하지만 광택이 나고 외관이 아름다워서 실내용, 실내 장식재, 조각재로 사용된다라고 했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7번 넘어갈게요. 풍화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시멘트가 풍화된다는 건 시멘트가 습기를 흡수해서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작용해서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그죠? 자, 이 풍화로 인한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풍화된 시멘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응결이 늦어진다. 잘 굳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경화도 늦어지니까 강도가 잘 생기지 않겠죠. 비중이 작아지고요. 자, 응결이 늦어지니까 강도도 감소됩니다. 근데 수화열이 증가한다. 요건 틀렸다. 그죠? 수화열이 생기면 시멘트가 물과 반응하면서 수화열이 생기면서 굳어지죠. 그래서 수화열이 증가한다. 틀렸죠. 풍화된 시멘트는 분말도 감소하고요. 응결이 늦어지고 비중이 작아지고 강도가 감소된다. 자, 그 다음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용도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창호 철물, 셰시, 라디에이터는 맞는데요. 콘크리트 면에 면하는 마감재. 자, 우리가 알루미늄의 특징은 콘크리트에 접하거나 흙죽에 매몰되면 부식되기 쉽다. 산 알칼리에 약하다 그랬죠. 적합하지 않은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9번 앞에서 나와서 빨간색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마루판으로 사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플로어링 보드, 파키트리 블록, 파키트리 패널, 그죠? 이런 건 전부 다 마루판 사용되는데요. 코펜하겐 리브는 강당이나 집회장의 천정이나 내벽에 붙여서 음향 조절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갑니다. 에폭시 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수축 팽창이 거의 없다. 내약품성, 내수성, 접착력이 우수합니다. 논슬립 효과가 있다까지 좋다, 그죠? 근데 자외선에 특히 강하다, 틀렸죠? 자, 에폭시 도장은요, 단점이 자외선에 약하다. 자외선에서 황변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경화제는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경화제를 혼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각종 소지와 부착성이 우수하고 강도 우수하고 내수, 내마모,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경화 시에도 용적 감소가 극히 적고 논슬립 효과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별표 잘 출제됩니다. 자, 건설안전 기술 8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굴착공사에서 굴착하는 깊이가 지금 5m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굴착 저면의 폭이 5m입니다. 자, 이때 양단면 굴착을 한다라고 했고요. 굴착면 상단면의 폭을 계산하라라고 했는데 굴착면의 기울기가 1대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울기는 뭐냐면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죠. 이게 1대1이다라는 건 뒤에 게 밑으로 가면 1분의 1. 결국은 밑변도 1, 높이도 1이란 뜻이에요. 좀 전에 굴착할 때 굴착 깊이가 5m다. 높이가 5m란 뜻이죠. 그러면 1대1이기 때문에요. 밑변도 얼마다? 5m다라는 걸 뜻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양단면 굴착을 했다라는 건 이렇게 흙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파주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파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굴착 저면의 폭이 5m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5m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굴착하는데 보면요. 요 높이가 5m일 때 요 부분도 5m를 파는 거죠. 그죠? 한 부분만 파는 게 아니라 양단면이라 여기가 5m 파면 여기도 5m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굴착하는 저면이 5m일 때 결국은 굴착의 상부면은 얼마 된다? 다 더하면 15m가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2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간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한다. 좋다, 그죠? 비계 기둥 간 적재 하중은 300 아니죠?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했고요. 띠장의 간격은 1.5m 이하로 합니다.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에 위치한다. 그죠? 맞습니다.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깔판하고요.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깔목을 받침목. 이렇게 최근에 법규 개정되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중에서 도로 포장용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이런 건 전부 다 도로 포장하는 건설기계예요. 그런데 어스우거는 구멍 뚫는 기계죠. 집안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천공기가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8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발파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화약이나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맞다, 그죠?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좋습니다. 전기 내관 외의 것에 의하여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 점화한 때로부터 15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예. 15분 이내, 전기 내관 외의 것에 의하여 발파했을 때 15분 이내에 확인한다, 처리한다 했는데 틀렸죠. 전기 내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로부터 15분 이상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장전 장소에 접근해서는 아니대요. 그래서 15분 내에 확인한다, 요거 틀렸죠, 그죠? 15분 이상 경과하고 그 장소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에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유해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 단위 용적 질량, 온도, 철근, 배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측압에 영향을 주는 걸 물었다, 그죠? 콘크리트의 골재의 형상, 콘크리트 강도, 박리재는 영향이 없죠.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측압은 크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력에 의한 굴착 작업, 사람이 땅을 파는 거죠. 시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시킨다. 좋습니다. 굴착면과 굴착 심도 기준을 준수해서 작업 중에 붕괴를 예방한다. 좋습니다. 굴착 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이나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어 하중을 보강한다. 예를 들어요, 이걸 이렇게 팠는데 이 경사 부분에 자재를 쌓아두면 붕괴되겠죠. 그리고 천단부라는 건 흙막이 벽체가 있는데 토류벽은 흙막이 벽이죠. 이 윗부분에 쌓아둔다. 그죠? 틀렸죠?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용수 등의 유입수가 있을 때 배수시설을 한 뒤에 작업한다. 맞죠? 그죠? 틀린 거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7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소작업대 설치 및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한다. 좋죠.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린다가 아니라 낮게 내려야 되죠. 그죠? 올려놓은 채로 이동하면은 장애물에 걸려서 사고 나겠죠. 이동 통로의 요철, 장애물 유무를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브레이커를 확실히 사용한다. 좋죠, 그죠? 틀린 거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8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크레인의 와이로프가 일정 한계 이상 감기지 않도록 작동을 자동으로 정지시킵니다.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는 동작을 스톱시키죠. 바로 권과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89번 단골로 잘 출제되죠, 그죠? 철골 작업 시에 강우량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는 기준은 그랬습니다.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이죠.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세 가지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파이핑 현상인데요. 파이핑 현상이 뭔가 한번 볼게요. 파이핑은 보일링 현상으로 인해 집안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파이프가 물이 지나가는 길이죠. 이러한 통로가 흙 속에 생기다 보니까 물이 차츰차츰 들어오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랍니다. 자, 이러한 파이핑 현상에 의한 흙댐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흙댐의 하류 측에 필터를 설치합니다. 댐의 상류 측에는 차수판을 설치합니다. 댐 내부에 점토 코알을 넣어줍니다. 흙댐에서 물의 침투 유도 길이를 짧게 한다. 물이 침투되는 길이가 짧다면 물은 더 잘 들어와서 스며들어 붕괴되겠죠. 침투 길이를 어떻게 길게 한다라고 해야겠죠.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1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입니다. 해당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1인을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 기준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전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만 전담으로 일하는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데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죠. 근데 토목공사업에서는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토목공사업이다라고 했으니까 1번에 150억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2번입니다. 공사용 가설도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경사도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자, 공사용 가설도로의 허용 경사도는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3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비계 중에서 단관비계에 벽일이나 버팀 설치할 때 수직, 수평, 조립 간격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단관비계는요. 수직도 5, 수평도 5였죠. 틀비계는 수직 6, 수평 8, 통나무 비계는 수직 5.5, 수평 7.5m였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수직 5, 수평 5m가 답이 되겠습니다. 94번 파란색 별표합니다. 양 끝이 힌지인 기둥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하중을 준다 하면 양쪽에서 수직 하중을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둥이 수평으로 휘는 현상을 좌굴이다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 앞으로 쓰러질 때가 가장 취약합니다. 최소 얼마 이상 하중에 견뎌야 하는가? 그죠? 1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였죠.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96번 자주 나오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토속 붕괴 요인 중에 외적 요인이 아닌 것은, 그 말은 토속 붕괴의 내적 요인은 묻는 거죠. 그죠? 바로 흙 자체의 강도 저하가 내적인 원인이다 라고 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7번 파란색 별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계단 형상으로 조립되는 거푸집 동바리. 일단 계단 형상으로 조립되는 거푸집 동바리는 없어졌어요. 법에서 삭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괄호의 내용은 거푸집 동바리 조립에 관한 사항에 복귀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거푸집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깔판하고 깔목은 받침목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괄호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깔아주는 깔판 받침목이 있어요. 이게 2단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이 위에 이제 거푸집 동발이 세워도 돼요. 근데 이거를 3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거푸집의 깔판이나 받침목은 2개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한다. 그죠? 답은 1번의 2단이 되겠습니다. 9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철골보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선회와 회전과 인양 작업은 가능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안 되죠. 그죠? 한쪽은 올리는데 한쪽은 회전하면 충돌할 우려 있죠. 선회와 인양은 가능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죠. 1번 틀렸습니다. 인양용 와이로프 매달기 각도. 자, 이렇게 있다면 와이로프 이렇게 매단다. 그죠? 보게요. 요때 요 각도는 60도 이내가 좋다. 그죠? 60, 60, 60이면 6, 3, 18. 삼각형 세 합은 180도죠. 가장 안정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유도로프로 방향을 잡으며 이동하고요. 철골보의 와이로프 체결 지점은 부재의 3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요 3분의 1에 체결하고 3분의 1에 체결한다. 그죠?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99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설치할 때요. 수평면과 기울기 각도, 앞에서도 나왔죠. 20도 이상, 30도 이하가 답이 됩니다. 자, 작업 시작 전 점검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일단은, 천정 크레인 그려놓고 시작하자 그랬죠, 그죠? 자, 첫 번째요.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을 보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고 납니다, 그죠? 주행로의 상측,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나기 전에 멈추는 스탑 기능을 보자 그랬죠. 공가 방지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이렇게 3가지 해당되었죠. 해당되지 않는 거 원동기 분리 기능의 이상 유무 해당되지 않죠.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